머리를 감으려고 팔을 올리는데 어깨에서 찌릿한 전기가 흐르고 밤만 되면 어깨가 쑤셔서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듣고 별다른 치료 없이 돌아오셨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50대 이상 중 5명 중 1명이 오십견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오십견을 방치하다가 어깨가 완전히 굳어서 손을 뒤로 돌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어깨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오십견 예방운동법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목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굳어가는 어깨를 풀 수 있고 식탁에서 오십견을 악화시키는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깨 통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십견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십견의 정식 이름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관절낭이 두꺼워지면서 어깨뼈와 달라붙어버리는 병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원래 부드럽고 넓게 펼쳐져야 할 관절 주머니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러면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히고 염증은 더 심해지고 통증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밤에는 어깨 쪽으로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더욱 극심해집니다. 잠을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입니다. 오십견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통증기로 2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이때는 어깨가 점점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동결기로 4개월에서 12개월 지속되는데 이때는 통증은 좀 줄어들지만 어깨가 딱딱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기로 5개월에서 24개월 걸리는데 이때부터 서서히 움직임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통증기에 참고 견디다가 두 번째 동결기에 접어들면 어깨가 완전히 굳어버려서 그때서야 병원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미 어깨가 굳어버린 후에는 치료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고생도 배가 됩니다. 초기에 잡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픈데 운동하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십견은 오히려 아프더라도 적당히 움직여줘야 합니다. 안 움직이면 어깨가 더 굳어버립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깨가 너무 아파서 옷을 입는 것조차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 치료를 권했지만 제가 알려드릴 운동을 매일 30분씩 3개월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을 수 있고 혼자서 머리도 감고 옷도 입으십니다. 첫 번째, 시계추 운동. 이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아픈 쪽 팔을 축 늘어뜨립니다. 그 상태에서 팔에 힘을 완전히 빼고 시계추처럼 앞뒤로 천천히 흔들어 줍니다. 10번 흔들고 나면 이번엔 좌우로 10번, 그 다음엔 원을 그리듯이 10번 돌려줍니다. 이 운동은 중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늘려주는 원리입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해주세요. 두 번째, 벽 타고 올라가기 운동. 벽을 마주보고 서서 아픈 쪽 손가락을 벽에 댑니다. 그리고 마치 거미가 벽을 타고 올라가듯이 손가락으로 벽을 천천히 기어 올라갑니다. 살짝 아플 때까지 최대한 올리고 그 자세로 10초간 버팁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매일 하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어깨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수건 당기기 운동.
목욕 수건 하나를 준비하세요. 수건의 한쪽 끝을 아픈 쪽 손으로 잡고 등 뒤로 넘깁니다. 반대편 건강한 손으로 수건의 다른 끝을 잡습니다. 이제 건강한 손으로 수건을 위로 천천히 당깁니다. 그러면 아픈 쪽 팔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갑니다. 아플 때까지 당기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혼자서도 어깨의 뒷부분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막대 들고 회전하기 운동. 길이 1m 정도 되는 막대기나 긴 우산을 준비하세요.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막대를 잡습니다. 양쪽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건강한 손으로 막대를 밀어서 아픈 쪽 팔이 바깥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마치 차문을 여는 동작과 비슷합니다.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10초 버티고 천천히 원위치합니다. 10번 반복하세요. 다섯 번째, 누워서 팔 올리기 운동. 침대나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건강한 손으로 아픈 쪽 손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 위로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가슴 앞에서 팔 당기기 운동. 아픈 쪽 팔을 쭉 펴서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건강한 손으로 아픈 쪽 팔꿈치를 잡고 몸쪽으로 지그시 당깁니다. 어깨 뒷부분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당기고 10초 유지합니다. 10번 반복하세요.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 약간의 통증은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면 안 됩니다. 적당히 당기는 느낌, 약간 아픈 정도에서 멈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핫팩으로 어깨를 15분 정도 따뜻하게 데운 다음 운동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동작도 있습니다. 철봉에 매달리기, 무거운 물건 들어 올리기, 골프나 배드민턴처럼 어깨를 크게 휘두르는 운동은 당장 중단하세요. 이런 동작들은 오십견을 악화시킵니다. 주변의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나눔입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오십견의 핵심은 염증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으면 어깨의 염증이 더 심해지고 통증이 악화됩니다. 첫 번째, 독, 하얀 밀가루와 설탕. 흰빵, 흰 쌀밥, 라면, 과자, 케이크, 도넛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에서 염증성 물질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특히 탄산음료가 최악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 설탕이 각설탕 10개 분량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깨 관절로 가서 염증을 확 키워버립니다. 대신 현미, 통밀빵, 고구마, 귀리 같은 통곡물을 드세요. 천천히 소화되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오히려 염증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독, 붉은 고기와 가공육.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에는 포화지방이 가득합니다. 이 포화지방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더 심각한 건 베이컨, 햄, 소시지, 핫도그 같은 가공육입니다. 여기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발암물질로 변하고 염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생선으로 대체하세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독, 술. 술은 여러 경로로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면 장벽을 손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퍼집니다. 이 염증 물질이 어깨 관절까지 가서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밤의 어깨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만약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주 12회 소주 반병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술을 마신 날은 물을 평소보다 2배 더 많이 드세요. 네 번째, 튀긴 음식. 치킨, 탕수육, 돈가스, 튀김, 도넛 같은 튀긴 음식에는 AGES라는 독성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 물질이 세포를 산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치킨집에서는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데 반복 사용한 기름에서는 염증 물질이 더욱 많이 생성됩니다. 대신 굽거나 찌거나 삶은 요리를 선택하세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짠 음식. 라면,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통조림, 치즈, 피자 같은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몸에 수분이 고여서 관절이 붓습니다. 관절이 부으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염식을 먹은 쥐가 관절염 증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줄이세요.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양파, 후추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향신료들은 오히려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쁜 식물성 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는 건강해 보이지만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불균형하면 염증이 증가합니다. 현대인들은 오메가6는 너무 많이 먹고 오메가3는 부족하게 먹어서 만성 염증에 시달립니다.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일곱 번째, 인스턴트 식품. 컵라면, 냉동식품, 즉석밥, 레토르트 식품에는 설탕, 소금, 방부제, 화학조미료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한꺼번에 작용해서 염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가급적 집에서 직접 만든 신선한 음식을 드세요.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제 어깨를 살리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청어, 꽁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성분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끼에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구워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와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살짝 데쳐서 하루 한 줌씩 드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3분 이내로 데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으니까 잘 익은 걸로 고르세요. 하루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넷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루 한 줌, 대략 203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2잔에서 3잔이 적당합니다. 식후에 마시면 소화도 돕고 염증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늘과 생강.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천연 소염제입니다. 요리할 때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어서 드세요.
생강차를 하루 2잔에서 3잔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익혀서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여덟째,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빵에 찍어 먹으세요. 하지만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체중이 1kg만 늘어도 어깨에 가는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체중을 5kg만 줄여도 관절 통증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굶으면 근육이 빠져서 오히려 관절에 악영향을 줍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체중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0견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운동법과 식이요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60대 여성분 기억하시죠? 그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오직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만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사 치료 없이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계추 운동, 벽 타고 올라가기, 수건 당기기, 막대 회전하기, 누워서 팔 올리기, 가슴 앞에서 팔 당기기, 이 6가지 운동을 매일 30분씩만 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하얀 밀가루, 설탕, 붉은 고기, 가공육, 술, 튀김, 짠 음식, 나쁜 식물성 기름, 인스턴트를 최대한 피하고 대신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베리류, 견과류, 녹차, 마늘, 생강, 토마토, 올리브유를 자주 드세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핫팩으로 어깨를 15분 이상 데우세요. 그래야 굳어있던 관절이 부드러워져서 운동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약간의 통증은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면 안 됩니다. 적당히 당기는 느낌에서 멈추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몸에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달력에 매일 체크하면서 실천하세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 싸다 보면 어느새 어깨가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50견은 방치하면 1년에서 3년까지 고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사나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